매일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많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어쩌면 그 헤드라인 뒤에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 그러니까 인구, 부채, 불평등 같은 압력들이 어떻게 세계 경제의 판도를 조용히 하지만 아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같이 쫓는 주가 지수나 정치적 이슈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또 근본적인 위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우리 경제를 잠식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흐름의 실체를 파헤치는 겁니다. 자, 그 보이지 않는 흐름의 핵심에 바로 구조적 역풍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강력한 맞바람처럼 세계 경제가 앞으로 나아가려는 힘을 계속해서 억누르는 아주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도전 과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몇 년짜리 경기 침체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늙어가는 인구 고령화 문제, 또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국가 부채,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가 돌이킬 수 없이 벌어지는 이 불평등 문제처럼요. 우리 경제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그런 거대한 변화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들은 앞으로 수십 년간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럼 이 거대한 구조적 역풍은 어디서부터 불어오는 걸까요? 그 첫 번째 도미노는 바로 인구 고령화입니다.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사회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 엔진 자체를 꺼뜨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위협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제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는 점점 줄어드는데 부양해야 할 노년층은 급격히 늘어납니다. 당연히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힘, 즉 잠재 성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반면에 연금이나 의료비 같은 복지 비용은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결국 정부는 빚을 내거나 세금을 더 걷어야 할 텐데 이건 곧 미래를 위한 투자, 예를 들어서 기술 개발이는 교육에 쓸 돈이 사라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선진국들이 이렇게 자기 집안 문제로 허덕이게 되면 그 영향이 국경 안에만 머물까요? 절대 아니죠. 이제 이 재정 압박이 어떻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자본의 흐름을 바꾸고 또 무역의 장벽을 높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안에서 쓸 돈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밖으로 나갈 돈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각국 정부는 세계 시장보다는 자국 시장을 먼저 챙기게 되고요. 이게 결국 보호무역주의라는 높은 벽을 쌓고 해외 투자를 축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죠. 세계은행의 분석을 보면 이 흐름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거대 자본들이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고 이미 부유하고 안정적인 선진국으로만 다시 몰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성장을 위해 돈이 가장 절실한 개발도상국들은 극심한 자본 가뭄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진국에서 시작된 이 흐름이 개발도상국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파괴적인 결과를 낳고 있을까요? 자, 이제 그 냉정한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차트가 바로 그 자본 가뭄의 현실을 아주 뼈아프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지에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외국인 직접 투자가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나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돈이 줄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성장의 사다리 자체가 걷어차이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인 거죠. 9조 2,100억 달러. 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UNCTAD에 따르면 이게 개발도상국들이 올해 갚아야 할 빚의 이자 총액입니다. 원금이 아니라 이자만으로도 이 정도라는 거예요. 학교를 짓고 병원을 세워야 할 돈이 전부 빚이자 갚는 데 쓰이면서 나라 전체가 마비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결국 지금 우리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계를 보고 있는 셈이에요. 선진국은 고령화라는 내부의 적과 싸우고 있는 반면에 개발도상국은 자본 가뭄과 부채라는 외부의 적과 싸우는 그야말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세계의 격차는 점점 더 위험할 정도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문제들이 어떻게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세계 경제 전체를 가두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내는지 그 메커니즘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악순환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첫째, 선진국이 고령화 때문에 재정 압박을 겪습니다. 둘째, 그 압박은 자국 우선주의, 즉 보호부역주의로 이어지죠. 셋째, 그 결과 개발도상국은 자본이 말라붙고 부채 위기에 빠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네 번째 단계는 이렇게 가난해진 국가들의 불안정이 결국 안보 위협이나 난민 문제 같은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선진국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협은 다시 보호부역주의를 더 강화시키겠죠.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고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더 이상 부자 나라 문제, 가난한 나라 문제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유한 세계의 문제가 가난한 세계의 희망을 꺾고 그 절망이 낳은 불안정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부유한 세계를 위협하는 이제 우리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거대한 운명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모두가 자기 살 길만 찾느라 이렇게 자본이 움츠러드는 세상에서 개발도상국들은 과연 무엇으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새로운 답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미래는 오늘 본 이 악순환의 고리보다 훨씬 더 어두울지도 모릅니다.